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지난 3구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진 좌익 세력의 일련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2명과 좌파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중 전직 경향신문 기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아들인 손구민 현 MBC 기자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손구민은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한 뒤 경향신문으로 옮겨 경향신문에서 문제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뒤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MBC의 경력 채용, 즉 특채돼서 현재 MBC 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손구민이 경향신문에서 문제의 허위기사를 2021년 10월에 보도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1월 즉 3구 대선 2달 전에 MBC에 특채돼서 현재 MBC 기자로 재직 중인 것입니다. 손구민의 이 같은 행태는 소위 언론계 종사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돈과 명예를 모두 얻으면서 승승장구한 손석희라는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배웠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MBC 노동조합 가운데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와 다른 MBC 노조, 즉 MBC 3노조는 10월 27일 대선 조작 압수수색당한 경향신문 기자가 MBC 이적한 손석희 아들이라니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손구민의 MBC 이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노조, MBC 3노조는 이 성명에서 어제 대장동 최초 사업자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당한 기자가 JTBC 손석희 사장의 아들 손구민 기자라고 한다라고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이라고 했지만 손석희가 최근 JTBC를 떠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되겠지요. MBC 3노조는 경향신문에 있었던 손 기자는 2021년 10월 문제의 기사를 소위 단독 보도하였는데 작년 1월 MBC로 이적하였고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 출신인 손석희 사장과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출신인 박성재 전 사장 사이에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현대판 음서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면서 2022년 1월 당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박성재 전 사장과 그 부인인 정혜성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손석희 사장이 웃으면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손 기자가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로 왜곡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MBC 경력기자 채용에 성공한 것이라면 천인공노할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 MBC 3노조는 당시에도 손 기자의 입지전적인 MBC 입성기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2017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할 때도 신문사 대표이사 부회장인 이종환 씨와 손석희 사장이 조선일보 업무직 수석사원으로 입사했던 동기지간인 사실이 회자되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시작해 경향신문 기자로 옮기고 MBC 기자로 옮겨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적 코스는 모든 기자가 선망하는 경력이다 라면서 MBC 감사실은 손 기자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MBC 이적 과정에 대가성이나 정치적 압력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석희 부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석희 씨의 경우 이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원래 조선일보 업무직 수석사원으로 입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MBC 아나운서로 갔고 MBC에서 잠시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옮겨갔다가 기자로서는 결국 실패하고
다시 아나운서로 돌아가서 MBC의 화려한 생활을 질주했죠. 그리고 이어서 성신여대 교수로 갔다가 JTBC로 가서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탄핵 국면에서 그 결정적인 태블릿 PC 문제의 소위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손석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석희의 아들인 이 송구민이란 친구도 아마 처음부터 메이저 신문사나 메이저 방송사 기자가 될 만한 그런 실력은 안 됐던 모양이죠. 아버지 손석희 같은 경우도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죠. 이 아들도 그렇게 성적이 썩 좋거나 시험을 쳐서 바로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가 될 만한 실력은 안 되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서울경제신문 기자인데, 거기에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할 때도 지금 보면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서울경제신문의 대표이사 부회장인 이종환이라는 사람과 이 송구민의 아버지 손석희가 바로 조선일보 업무직 수석사원으로 입사했던 동기지간이란 겁니다. 그렇게 서울경제신문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일단 그렇게 해서 언론계에 발을 걸친 뒤 그 다음에 좌익신문인 경향신문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문제의 허위보도를 해서 아마 MBC로 옮겨갈 때는 그 허위보도가 소위 특종보도라고 MBC의 그 민노총 쪽 경영진에게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MBC 기자로 옮겨서 현재 MBC 기자로 속말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부자가 참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군요. 그러나 아마 송구민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는 것이고, 저 친구의 좋았던 시절도 아마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나야죠. 손석희나 송구민이나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란 것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이 나라 언론계가 아무리 참 썩어 문드러졌다가 하더라도 손석희, 송구민 같은 저런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그건 언론도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송구민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MBC 노조, MBC 3노조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송구민이 도대체 어떻게 경향신문에서 MBC로 옮겨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국정원 선거 개입 운운하는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해킹을 안 믿고 오히려 국정원 해킹 운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의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펼치고 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안위 여당 간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얼마 전까지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대구 달서구 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을 비롯해서 김웅, 조은희, 전봉민, 박성민 의원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억지 주장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면서 더는 비생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으로 정쟁은 삼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뒤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점검 도수를 다수 남겼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일은 해킹 툴이 아니라 보안점검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면서 선관위 시스템상 기술적 한계로 점검 도구가 바로 삭제되지 않아 남겨졌고 선관위와 협의해 선관위 자체로 지우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합동 보안점검으로 선관위는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대체 왜 북한은 해킹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킹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만 일삼는다면 국민이 더는 믿지 않고 돕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돌면 돌수록 국민에게서 선관위 중립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니 대국민 선전 폭언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총공세를 펼친다면서 같이 도둑을 잡자고 했더니 되레 도둑과 한편이 돼 몽둥이를 들고 경찰에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와 어떤 특수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온갖 문제점이 드러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감싸고 오히려 그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해킹 위협을 밝혀낸 국정원을 비난하는 저런 작태를 계속하는 걸까요? 선관위와 민주당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찮은, 뭔가 심상찮은, 뭔가 의심스러운 유착관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